가면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미 거기에 있으니. 제 인생에서 두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그리고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을 때 항상 써먹었던 시간에 대한 비밀이 있거든요. 제 인생에 확신을 갖게 만든 시간에 대한 제 생각,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루하루 24시간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시간이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혹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또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 인생에서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타파했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플랫랜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플랫랜드는 말 그대로 평면세계, 평면세계에 대한 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 플랫랜드라는 세상에는 저희가 경험하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평면인 세계인 거예요. 이 종이장 같은 평면 세계에 사는 네모들이랑 세모들이랑 뭐 동그라미들은 서로 친구를 사귈 때 그냥 그렇게 평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네모야 안녕 하면 평면, 아, 동그라미야 안녕 하면은 평면. 그래서 서로 평면인 종이장에서 평면인 다른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날 3차원에서 공 하나가 나 평면 세계 가볼래 하고 평면 세계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공이 하나 평면 세계에 놀러 갔죠. 평면 세계에 놀러 온 공은 다른 평면 세계에 사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평면인 채로 동그라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된 공은 왔다리 갔다리 평면 세계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동그라미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면 세계에 살던 네모랑 세모들은 오, 쉣, 왓!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너 새로운 친구, 너 동그라미 어떻게 그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해? 라고 물어보니 공은 이렇게 자기가 생긴 모양새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 친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이 자기가 크기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고 자기는 끄트머리랑 끄트머리는 작지만 중간 몸통은 굉장히 크게 생겼고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3차원 세계에 가보지 못했던 네모와 세모 친구들은 2차원에 갇혀 있어서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근데 이거는 사고 실험이고 인간 세상이랑은 좀 멀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이라는 저서예요. 플라톤의 동굴이라는 저서 안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동굴 속에 갇혀서 평생을 동굴 안에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동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체인에 묶인 채로 살고 있어서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 동굴 안에는 입구 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와서 빛에 반사된 본인들의 그림자를 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세상은 그림자가 전부예요. 그들의 세상은 그림자 세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한 친구가 어느 날 마법적으로 풀려나서 밖의 세상을 구경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굴 밖에 나온 친구는 엄청 놀라운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자 세상과 실제 세상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색깔이란 것이 있고 나무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고 바람 때문에 살짝살짝 살랑살랑 흔들리는 존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된 친구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본인의 친구들에게 이 세상의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동굴 속에서 그림자 세상만 있었던 사람에게 동굴 밖의 세상을 경험했던 이 사람은 미치광이일 뿐인 거예요. 왜냐면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의 개념은 그 동굴 안 그림자 세상일 뿐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릅니다. 개념의 확장이 되기 전까진 믿어왔던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이야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정말로 어쩌면 내가 알고 왔던 것은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했던 것보다 실제 세상은 다를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일 뿐이라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어쩌면 저희가 정해준 규칙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이야기 진짜 I think it's fascinating. 고대 안데스 문명에 따르면 그들은 미래가 앞에 있다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는 뒤에 있다 생각했대요. 그리고 저희 앞에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험해왔던 과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앞에 두고 천천히 뒤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회, 일부의 아프리카 문화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의 확실한 구분이 없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실제성은 과거랑 현재에만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문법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이란 개념이 그냥 뭉뚱그려 있었대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어쨌든 저희처럼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과거, 현재, 미래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희가 맞는 거고요. 저희는 똑같은 사람이고 그저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뿐인데 맞고 틀리다가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쩌면 그렇다면 어쩌면 시간은 일직선으로 과거, 현재, 미래순으로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픽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토픽이 나오는데 스페이스 타임은 시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공간이라는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결국엔 스페이스 타임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우리가 보는 것은 3차원의 세상이지만 경험하는 것은 4차원의 세상인 거예요. 네 번째 차원은 무엇인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차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시간인 거예요. 아인슈타인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주세요. 세상에 시간이라는 다이멘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고 회사를 갔다.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는 장을 보고 집에서 잤다. 저희 시공간 속에는 공간적 이동,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갔다가 슈퍼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공간적 이동도 있지만 그 다른 차원인 시간적 이동도 있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난 내가 시공간을 넘어들어서 점심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 그 다음에 오후에 장을 보고 있는 나,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나. 이렇게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그 시공간을 넘나드는 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아침에 일어난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는 나는 똑같이 이 우주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였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약간 큰 식빵을 한 조각 한 조각 잘랐을 때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평면에 아침에 나, 점심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 저녁에 자고 있는 나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씩 평면에 기록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 우주에는 다른 시공간에 있는 내 모습들이 기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빵이 구워진 거고 내가 기록을 하는 거라면 내일을 나는 그냥 아직 안 구워진 빵인 건가? 그럼 과거랑 현재는 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만 있다는 건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과거랑 현재가 있다면 미래도 있겠죠. 근데 그럼 과거, 현재가 빵이 기록이 된다면 그 빵 안에 미래도 정해져 있는 건가? 결국엔 우린 약간 바게트처럼 내가 걸어왔던 과거와 현재가 있고 바게트 빵처럼 시공간에 저장이 된다니까 그렇다면 내 미래도 그 바게트 빵의 끝자락에 있는 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빵이 이미 구워졌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저희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개념은 그저 저희 미래의 모습이 이미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그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엄청난 사이즈의 무한대의 가능성이 space-time, 시공간이 있는데 There is every possible atom position in this wide space. 멀티버스의 기본 조건인 거죠. 가능성은 무한대고 시공간은 무한대고 각각의 원자의 모든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나는 이미 이 우주 어딘가에 있고 나는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렸을 때 수학을 공부하는데 로그 함수를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문제를 매번 풀 때마다 이거 틀릴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너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줄 모르는 건데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거 3개월 후에 3개월 후의 루치는 이거 되게 쉬운 개념일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질문을 풀 때마다 이거 3개월 후에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나에게는 엄청 쉬운 질문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렸을 때 3 더하기 7, 11 더하기 2 하라고 하면 진짜 유치원 때는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으니까 13 더하기 2 하라 하면은 모자라요. 너무 어렵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구구단을 외울 때쯤에 저희는 13 더하기 2는 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이미 하고 있는 저에게는
더하기쯤은 엄청 쉬운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니까 로그 함수를 배웠을 때 나 3개월 후에 나는 이게 엄청 쉬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앉아서 질문을 풀기 전에 내 자신이 3개월 후에 로그 함수를 마스터한 저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더 이상 로그 함수라는 개념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예시는 수학 문제를 풀었던 저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지금 가지고 있는 실패, 혹은 덜컥 겁이 난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그걸 해결을 한 당신이 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은 이미 이 우주 어딘가에 있어요. 그저 천천히 신중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가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개념, 시공간이라는 개념은 이미 구워진 빵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아니라 약간 이미 쓰여진 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 현재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적혀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당신의 이야기가 34페이지라면 35페이지는 이미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35페이지가 책의 버전이 1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100만 개는 너무 많나요? 여러 가지 가능성의 35페이지가 최종본, 최종본, 최종본처럼 30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페이지를 써내려가야 하는 당신은 우주 속 시공간 중 하나를 골라서 천천히 자신의 책이 원하는 그 50페이지의 모습이도록 써가면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질문. 저는 이것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왜 아닌지 이유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평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동물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건 시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난 두뇌로 인식을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의 두뇌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제각각 다른 생각, 다른 인식을 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시간에 대한 인식도 다르겠죠? 저희가 시계에서 보는 시간은 그냥 타임 체커 정도의 기능이고 사실 시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무조건 주관적이게 저희가 인식하는 것 다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제각각의 다른 두뇌 속에 생각을 하는 생각 회로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는 눈썹 모양이 엄청 콤플렉스예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눈썹 모양에 대한 콤플렉스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 눈썹은 왜 이러지? 점심에 돼서도 사람을 만날 때 내 눈썹 생각, 저녁에 자기 전에도 내일은 눈썹이 예뻐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하루에 2시간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눈썹이 엄청 예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랑 비교해서 그 사람은 2시간이나 저보다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시간에 대한 인식보다는 진짜로 현실 세계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여유의 시간이 다른 것에 대한 현실적인 제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의 레벨에 따라서 각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는 차를 살 돈이 없어서 매일매일 버스를 타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아침에 경기도 버스, 빨간 버스를 타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겠죠.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자가용이 있는 김모 씨는 출퇴근길이 20분밖에 하지 않아서 저보다 1시간 10분이 더 많은 거예요. 이로써 실제로 주어지는 여유 시간, 그래서 1시간이 저보다 더 주어진 김모 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1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결론적으로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적 여유는 얼마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주어지는 시간의 제한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내 머릿속 세상에는 어떤 고민과 콤플렉스가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인식도 그 또 다른 누군가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은 공평하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은 각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다른 사람과 저희를 비교하면서 살지 않는 건 어때요? 시간은 제각각 다르게 주어진 거니까 비교하면서 살지 말아요. 내가 가진 시간은 나만의 것이니까 저희 자신에게 조금만 따뜻함을 가지고 천천히 소중하게 저희 혼자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건 어때요? 시차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진 시간은 다른 사람이 가진 시간과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20대에는 이래야 되는데 나 25이나 먹고 뭐 하는 거지? 아니면은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저희만의 책을 써보는 건 어때요? 왜냐면 우리의 가능성은 이 우주만큼 넓고 이 우주 어딘가에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빵은 이미 구워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버전의 책을 써내려 갈 수 있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를 당차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립해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미 거기에 있으니까. 이 우주에 이미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가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안녕!